중국 10대 갱단 중 일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한 갱단은 몇십만 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청방. 청방은 청나라 웅정연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좋은 선원들이 관청의 억압을 받았고 생계 도모하기 위해 그들은 함께 모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했다. 청방은 북직산동 등지에 세워진 후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전국 각지에 널리 퍼졌고 청나라 말기 해상운수가 성행하였으며 그 힘을 빌 많은 청방제자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어 각종 업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하이의 노동자의 8할은 모두 결사성원에 속했고 청방은 인원수가 가장 많은 갱이었다. 중화민국 초년 외국 조계지와 혁명당은 항상 청방의 힘을 빌려야 했다.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한 기간에 청방을 이용하여 정보 업무를 해야 했다. 따라서 청방의 세력도 갈수록 커졌다. 많은 혁명당과 홍문 성원들도 청방에 투입했다. 상하이의 3대 보스 황금영, 두월생, 장소림은 모두 청방의 우두머리였다. 진기미 장제스 왕수화도 모두 청방 인사였다. 현재 청방은 주로 타이완에 분포되어 있으며 미국 일부 도시의 청방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4K 1949년 국민당은 패퇴했다. 중국에서는 거의 3만 명의 잔병들이 홍콩으로 도망쳤는데 그 중에는 병사, 장교, 심지어 장군이 홍콩에 처음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 후 단결하며 생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다른 계급에 따라 갱단을 조직했다. 이 크고 작은 갱단 중에서 14K는 그중 하나이다. 창시자의 이름은 거자오왕이며 이 사람은 황포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1943년에 군통 장시성 독립대대의 대대장을 맡았으며 후에 동남각 필리핀 행정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중장 계급을 수여하였다. 장 씨는 타이완에서 패퇴한 후 대륙을 반격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이완의 마오인펑이 홍콩에 가서 잔병을 짚하자 거자오왕은 홍콩으로 도망친 패군에 섞여 14K를 조직했다. 14K가 설립된 후 급속히 발전했다. 불과 몇 년 만에 20여만 명이 구성원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원인까지 더해져 14K가 활동했던 구룡은 대륙에서 관리 못하고 영국과 홍콩이 통제할 수 없는 산불관지대로 통제불능의 지구로 변하였다. 현지 치안은 자체로 조직한 치안단체가 유지해왔다. 1953년 거자오왕이 병으로 사망하 14K 아들 거치웅에게 넘겼고 그가 승계한 직후 광둥방과 200명을 이끌고 상대방 400명을 물리치며 이때부터 일전에서 유명해졌다. 14K도 점점 팽창하여 1956년에 구룡에서 국민당 상십 기념일을 거행할 수 있었고 거리 양쪽에 장제스의 초상화가 대량으로 걸려 있었지만 당시 구룡시 외관국은 도시 외관에 방해가 된다고 전부 찢어버렸다. 그 후 게즈슝은 500여 명을 이끌고 시 외관국에 가서 배상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불일치가 너무 커서 일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구룡시 외관국 직원들이 수백 명이 진압경찰에게 호송을 받아 사무실 건물을 떠났고 밖을 지키던 14K 대원들이 벽돌과 술병을 던져 공격했다. 결국 인원수의 우세를 바탕으로 지원하러 온 400명의 경찰관에게 14K 대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충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14K는 5개 대대를 모았고 2천여 명이 왕자오구 경찰국 등 여러 정부기관을 충격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9개 홍콩 경찰 전체를 장악했다. 사태가 통제불능인 것을 보고 급히 영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홍콩 주둔 영국군은 3개 대대를 파견하여 14K를 진압했다. 14K는 4,000명을 다시 조직하여 영국군을 공격했다. 결국 홍콩 경찰과 영국군의 연합행동으로 국면을 장악했다. 1974년 홍콩 영국 당국이 부패를 단속하기 시작한 14K도 이때부터 보호를 잃었다. 1987년 홍콩이 97년에 순조롭게 반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와 홍콩과 영국 당국은 강력한 타격하에 협력하여 구룡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고 14K는 결국 근거지를 잃었고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97년 2.5기 전 탈출을 선택하였으며 홍콩은 다시 흑색소탕 작전을 전개하였고 결국 일찍이 휘황찬란했던 14K는 완전히 몰락으로 향하였다. 중년방은 타이완 최고의 갱단이다. 10만 명의 회원이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중년방의 전신은 중화방이다. 가족촌의 자제들로 중년방을 구성한다. 또 중립연맹이라는 연맹 형식이 있다. 그 후 징계례에 의해 종결된다. 징계례는 중년방의 진정한 의미의 1세대 방주이자 정신적 지도자이다. 그녀는 13살에 중립연맹에 가입했고 25살에 총당주가 되어 수만 무리를 관장했으며 그 후 강력한 후원자로 급속히 확장되었다. 1980년대의 중년방은 이미 많은 분야에 진출하였고 해외에서 많은 분지를 발전시켰으며 일찍이 천하제일의 큰 방이라고 불렸으며 그 세력은 주로 타이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중국 10대 갱단을 조사하여보면 일부는 지금까지 존재하며 그중 한 갱단은 회중이 10만에 달한다. 네 번째 신이안은 1866년 완안에서 설립된 조주악 라오빵에서 비롯되었다. 1919년 완안빵이 분열되었다. 이란빵은 따로 시작하여 위안공상총회의 명의로 홍콩정부 화민정무사에 등록하였으나 1949년에 이르러 위안공상총회가 홍문 등 패거리 활동과 관련되어 북홍콩영정부가 사회단체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 후 전 국민당 장성이 앞으로 나아가 조직을 신한회사와 영한회사로 개명하였는데 즉 현재의 신이안이다. 1970년대에 홍콩에는 많은 갱단이 있었다. 신이안은 14K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갱단이었다. 80년대에 신이안의 세력이 점차 따라잡았을 때 14K 갱단은 거의 10만 명으로 성장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신이안은 매년 홍콩에서 적어도 1억 위안의 홍콩 달러를 착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이안은 보호비를 갈취하고 마약 밀매, 고리대금, 음란물 장소, 카지노, 밀수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이안에도 진지한 사업이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제작사, 금융투자회사, 음식점 등의 사업입니다. 홍콩의 유명한 배우 프로듀서 샹화창은 바로 신이안 창시자의 아들이다. 다섯 번째는 사해방으로 타이완의 조직폭력배 조직이다. 1980에서 90년대에 5만 명이 넘는 중연방 천도맹으로 타이완의 3대 갱단으로 불리며 그 구성원은 주로 타이완, 미국, 캐나다,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1953년 한무리의 부잣집 자제들인 학생 및 가족촌의 친구들과 타이완 대학에서 사해방을 결성한다. 주로 성품이 나쁜 부자 자제들이었다. 그러나 그 후의 발전에 따라 사해방은 각지의 조직폭력배와 외국인 인사들을 모집하였다. 1960년 사해방은 타이완에서 가장 큰 파벌으로 불렸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일중천의 사해방은 정부의 압박을 받아 조직 내부의 분열과 동란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해산의 위험에 직면했다. 70년대의 사해방은 류에이민 진영과 채관륜의 지도하에 다시 부응하여 여러 차례 다른 갱단 세력과 대항했다. 신속히 사해방의 판도를 확대하였고 그 후 신사해방의 세력은 전통적인 영업장소에 뛰어들었으며 선물회사, 건설공장, 건축회사, 픽처스회사 및 선박회사 등의 기업을 개설하였다. 90년대에 천융어가 암살당했는데 이 사건은 타이완 당국이 일련의 흑색소탕 작전을 전개했다며 1997년 당시 사해방의 주인인 자오징화가 사해방을 해산한다고 선언하면서 사해방은 마크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제6홍문. 홍문은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갱단으로 가장 먼저 명나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단원은 광범위하 90만 명에 달하며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었다. 홍문의 전신은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청공 명조직 천지회라고 하는데 전성기의 홍문은 지위가 초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야마구치 구미 이탈리아 마피아는 모두 그에게 훨씬 못 미쳤고 옛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청방도 홍문의 한 분파였다. 홍문이 규모가 크고 인재가 많은 이유는 주로 내부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내부를 도와 내부의 싸움을 근절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등급이 엄격하고 분명하다. 그 외에도 홍문에는 아주 강력한 용두보스가 있었다. 그의 알력과 사상은 일반인을 초월했다. 홍문은 그의 인솔하에 있었다. 점차 애국조직이 된 홍문은 항일전쟁 당시 우두머리 사도미당은 홍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 오히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항일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홍군은 홍문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에게 날개를 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홍문은 일찍이 무료로 탄약과 약품을 제공하여 항일 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홍문과 팔군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 개국대전 당일 사도미당은 초청을 받아 천안문에 올라 마오 주석과 함께 신중국의 성립을 목격했다. 현재 홍문은 이미 패턴을 바꾸어 그는 더 이상 갱단에 겉옷을 걸치고 강호를 걷지 않는다. 1992년에 홍문은 미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장은 홍문이 갱단의 이름을 벗어나겠다고 직접 선언했고 이로써 홍문은 햇빛 아래 사는 정경 조직으로 돌아섰다. 중국 10대 갱단을 조사해보면 일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중 한 갱단은 단원수가 10만에 달한다. 제7과 알락이 창립된 이래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06년에 홍콩의 한 중국인이 투자한 탄산음료 공장이 준공되어 알락 탄산음료 공장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작은 단체를 구성하고 성화방의 각 당구에 붙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스스로 알락당이라고 부르지만 알락당 구성원들은 모두 탄산음료 공장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강호인들은 모두 그들을 물방이라고 부른다. 1909년 광둥성 홍문은 한 유명한 인물을 홍콩에 파견하여 홍문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홍콩에 도착한 후 그는 이곳에 갱단이 즐비한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모두 홍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각자 정치를 하고 이익을 위해 서로 살해하였다. 그래서 대회에서 이 핵심 간부는 모두에게 화화를 귀하게 여기고 파벌을 언급하고 모두 이름 앞에 화자를 하나 붙일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알락당은 화알락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10년간의 발전을 거쳐 1997년 정계와 알락의 회원수는 3만 명으로 발전하였으며 주로 홍콩 마유의 왕자오 심수완차이, 코조이베이 차이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도 매우 다양하다. 가라오케바 사우나 나이트클럽 불법 활동 보호비 마약 밀매 불법 도박 고리대금 섹스 장소 등이 있죠. 홍콩 갱단 4대 가족 중의 하나이다. 그 창립자 오시아오는 광둥성 산토우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이미 카지노를 개설했다. 출산 후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60년대 후 7에서 70년대 초에 30년 이상 마약을 판매했다. 3억 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들은 경찰대 고위 관리들을 매수하여 서로 결탁하여 여러 건의 살인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70년대 이후 오시아오의 마약 사업은 이미 타이완과 태국에 관련되어 있었다. 력도 빠르게 확장되었지만 1973년부터 홍콩 경찰이 내부 횡령 유착 갱단 등의 문제를 엄격히 단속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4년에 오시아오는 홍콩 경찰국에 체포되어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991년에 이 선두의 병력은 한무리의 원기가 크게 다쳐서 쇠퇴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홍콩 갱단의 서적 통계는 8에서 90년대에 이르러 한무리의 인원수가 이미 1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던 술산 신흑대방은 일찍이 운성에 도사리고 있는 악세력이었는데 이 무리의 사람들은 집을 털고 이익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심지어 거리에서 노골적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1988년에 장융창은 늑대방을 조직하였고 그 후 사회의 한가한 인사들을 마구 모집하여 총을 사게 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늑대방은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조직폭력배로 발전했다. 운성에서 이 패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폭행하며 거리에 가까이 가는 모든 가게에서 보호비를 요구했다. 만약 누군가가 감히 늑대방에게 주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그에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늑대방은 운성에서 매춘을 갈취하고 카지노를 개설하는 등 위법 활동을 하고 있다. 늑대방이 성립된 지 1년여 동안
그들은 260여 건의 악성 사건을 저질렀고 백성들은 모두 도난 속에서 살았다. 1991년 장용창은 10명의 병사를 이끌고 현지의 한 병원을 대대적으로 파괴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후 수백 명이 총기를 들고 거리에서 대대로 행진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현지 경찰은 이 갱단 악행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경찰은 100여 명의 무장요원을 동원하여 장영강 길랑방 핵심 간부 등 60여 명을 일거에 잡았다. 산시에 단연간 해를 끼친 늑대방이다. 바로 멸망한 10고노의 고노회라고도 불린다. 장강유역에서 활동했다. 그 기세와 영향력은 모두 매우 큰 결사조직이다. 스촨현지에서 고로회는 포고라고 불리며 항전 시기에 상군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청나라 말년의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개국 원수 주덕은 일찍이 고로회에 가입한 후 이 조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1936년 우리 당은 단결고로회 신중국 성립 후 우리 당은 모든 민간 조직을 단속하고 해방군에 저항하는 무장포고회에 대해 탄압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혁노회는 100여 년의 풍광을 빠르게 와해시켰고 역사는 끝났다.